파이낸셜 뉴스예요. 2020년도 4월 23일자 기사. 백악관 휴전 연장 3일 내지 5일설은 사실 아니다. 기한이 없다. 그러니까 이건 참 그 지구촌 우리 그 세계 지구촌에서는 참 참담한 거죠. 이 트럼프가 불질러 놓은 그 이란 전쟁은 호르무즈 봉쇄로 인하여서 세계 여러 나라 동맹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가 지금 에너지난을 겪고 있고 이건 참담한 상황인데 백악관이 자기 승리를 위해서 계속 이란하고 약속한 것들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란도 다시 호르무즈를 다시 봉쇄해버린 거죠. 백악관 협상 기한 설정 안 했다. 공식 입장. 악시오스 보도 신뢰성 문제 제기, 익명 출처가 기반 보도 비판, 협상 시한표 의도적 비공개, 주도권 유지 전략. 호르무즈에서 이란이 선박을 2척을 납포했다고 그래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휴전 협상 시한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가운데 백악관은 3일 내지 5일 시한서를 강하게 부인하며 협상 주동권의 유지에 나섰다. 특히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이날 내부 상황과 협상 기조를 둘러싼 핵심 메시지를 연이어 내놓으며 발언 수위를 끌어올렸다. 백악관은 22일 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으로부터 통일된 제안을 받기 위한 특정 기한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일부 보도와 달리 대통령 확정한 기한을 설정하지 않았다며 3 내지 5일이라는 기한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증시가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금방은 될 것처럼 했다가 그 다음에는 장기화되고 이러니까 트럼프로 인해서 이 지구촌이 정말 지옥과 천국을 오락내락 하는 거죠. 각 나라에서는 이 원유 수송에 차질이 생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반 시설들에 타격이 있고 그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에서 앞서 악시오스 익명의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추가 협상 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 세장되면 말이에요. 보도했지만 백악관은 이를 정면 반박했다. 레빗 대통령은 익명 출처에 기반한 보도일 뿐이라며 신뢰성 자체를 문제 삼았다. 레빗 대변인은 협상 지연의 배경으로 이란 내부 권력 갈등을 직접 거론했다. 레빗 대변인은 협상 지연의 배경으로 이란 내부 권력 갈등을 직접 거론했다. 이는 이란 내부에서는 분명한 분열이 존재한다며 지금 상황은 실용주의자 강경파 간의 싸움이라고 진단했다. 군사 경제 압박 기조로 유지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레빗 대변인은 우리가 이란의 대응을 기다리는 동안에 군사적 타격에 대한 휴전은 유지되고 있다면서 장대한 분노 작전은 계속되고 있다. 이란 항구를 오가는 선박에 대한 해상 봉쇄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란 측에서도 선박 2개를 3개가 지나가는 걸 공격을 하고 2개를 납포했다고 그래요. 이어 대통령이 현재 상황에 만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시간 압박은 없다며 동일한 메시지를 냈다. 그는 중간 선거 때문에 서둘러 끝내려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 아니라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일부 주류 언론을 겨냥해 이란 정권의 홍보를 대신하고 있다면서 이란이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과 비공개 협상에서 양보하는 내용은 매우 다르다. 그대로 발언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상용으로 던지는 거죠 이게. 파이낸셜 뉴스 백악관 휴전 연장 3일 내지 5일설 사실 아니다. 기한이 없어. 2026년도 4월 23일자 기사였습니다. 참 우리 지구촌의 많은 국가들은 이 호르무즈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죠. 레포토리아예요. 2026년도 4월 21일자 기사인데요. K2, K9 잠재 시장이 친러로 돌아섰다. 불가리아 선거 결과에 K방산 전략 제조 중. 나토의 흑해 방어를 책임지는 전략적 요충지 불가리아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2020년 4월 19일 실시된 조기 총선에서 공군 준장 출신의 친러 성향 전직 대통령 루멘 라데프가 이끄는 진보 불가리아 연합이 개표율 78% 시점 기준 44.5% 득표율로 압도적 우위를 점했다. 이번 선거는 지난 5년간 무려 8번이나 치러진 끝에 얻는 결과다. 극도로 파편화된 다당제 구속 속에 식물의회를 반복해온 불가리아 유권자들이 마침내 단일 강력 세력의 표를 몰아준 것이다. 투표율은 43.4% 기록했으며 최종 공식의 의석의 배분은 4월 23일 발표될 예정이다. 나토 내부를 향해 열린 빗장. 라데프 전 대통령은 지난 9년간 국가 원수로 재임하며 서방 러시아와 제재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슬라브 민족주의의 정교화 문화, 1878년 러시아와 티르크 전쟁 당시 러시아의 도움으로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해방된 역사적 기억이 불가리아의 친러 정서를 뿌리 깊게 지탱해왔다. 러시아가 도와줬군요. 문제는 이것이 불가리아만의 얘기가 아니란 점이다. 헝가리아의 오르만 총리, 슬로바키아의 피초 총리에 이어 불가리아까지 친러 진영에 합류하면서 나토 동부정서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부터 균열을 발생하고 있다. 흑해에서 다국적 연합작전을 조려야 할 핵심 회원국 3곳이 사실상 모스크바 입장을 대변하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작동 불가 상태에 빠진 흑해 방어 협력. 불가리아는 지리적으로 흑해 남서부 해안을 직접 접하며 나토 테러 봉쇄선의 핵심 고리를 역할을 맡고 있다. 라데프 정권이 출범하면 우크라이나 지원 물자 통과 허용, 흑해 해군 협력 훈련 저리 가라, 저 내려가. 훈련 참여, 대러 전쟁 공동 이행 등 나토 공동 대응 주요 의제들이 불가리아라는 변수 앞에 줄줄이 가로막힐 가능성이 높다. 유럽이 미국을 배제한 독자안보 체계를 모색하는 시점에 동유럽 방어축이 되어야 할 세계 회원국이 오히려 반대방향으로 길고 있다. 나토 집행부 입장에서는 외부 위험보다 내부 이탈을 먼저 봉합해야 하는 전혀 다른 차원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러시아 쪽을 든다는 거죠. K방산 동유럽 전략 제조준 불가피. 거침없이 확장하던 한국 방산후 동유럽 시장 공략에도 묵직한 경고음이 울린다. 불가리아 노후화된 구소련제 무기를 서방 표준으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높아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유력한 잠재 시장으로 꽂혀왔으며 라데프 정권이 들어서면 서방 무기 도입 사업은 전면 재검토되거나 무기한 보류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라데프는 과거 미국제 F-16 전투기 도입 사업에도 거부권을 행사를 전례해왔다. 이제 K방산에서도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번 확고한 친서방 노선을 굳힌 파트너국은 오히려 K방산의 존재감을 강화할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약 220억 달러 규모 계획을 체결한 폴란드 K9 자주포 10억 달러 도입을 확정하며 흑해 방어 새로운 보루로 구성한 루마니아가 그 핵심 거점이다. 안보 환경이 급변한 동유럽에서 K방산의 생존 전략은 단순히 신규 시장 개척이 아닌 나토 핵심 동맹국의 실질적 방위 역량을 함께 구축하는 신뢰 파트너로 재정립에 달려있다. 불가리아 친러화 도민호는 그 전략 재편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선명하게 각인시켜주는 신호탄이 되고 있다. 정치 코멘트 하는 동안에 우리 고양이가 올라와서 이렇게 방해를 치네요. 자, 들어오지 마. 레포토리아 K2, K9 잠재시장이 침로로 돌아섰다. 불가리아 선거 결과에 K방산 전략 제조 중 이라는 기사였습니다. 이게 장동혁 서울경제예요. 장동혁의 문제점은